외환 시장 동향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제목을 원화 강세 계속 될까로 뽑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일단 1,080원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흐름을 앞으로 보이게 될까요? 네, 일단 최근의 외환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1,080원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 의지가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월 말에 1,100원 하향 돌파한 이후에 1,080원까지 환율이 쭉 흘러내렸는데 1,100원 하향 돌파를 용인했던 정부가 1,080원 부분에선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주에 1,080.20원의 연중 저점을 찍은 이후에 일단 환율이 1,080원에서 추가 하락은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환율의 추가 하락에 오히려 더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의 의지를 감안을 할 때 좀 단기적으로는 1,080원을 지지선으로 한 그런 좁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실제로 또 외환 당국이 1차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 외국한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에 대해서 한도를 추가로 또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선물한 한도 조정하는 거는 2010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재료입니다. 근데 작년에 추가적으로 한도를 축소했고 올해 세 번째 추가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는 건데 이미 2년 넘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국내 은행, 외국의 은행 모두 그 정부가 지도하고 있는 그 비율을 넘지 않는 정도의 포지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기존 현행 포지션의 한 절반 정도만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도가 추가적으로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선물한 포지션에 준 영향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따라서 어떤 그 포지션 한도 자체가 채권이나 외환시장에 수급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미미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왜 시점에 이제 이런 제도를 끄집어냈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거라고는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선물한 규제 한도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현재 1,080원 선 정도에 지지되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한 정부의 환율 수호 의지가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80원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일단은 그 1,100원 하향 돌파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엔화환율이 상당히 가파른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원 환율이 지난 한 2달 사이에 100원 정도 이렇게 빠지게 됐고요. 또 엔화가 약세로 보이는데 원화가 또 강세를 유독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대외적인 좀 시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챙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유독 원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 또한 1,080원 하향 돌파될 경우에는 1,050원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 등이 일단 1,080원 선에서 1차적인 어떻게 보면 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또 우리나라의 10월 경상 수지가 발표가 되는데 9월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원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사실 9월은 60.7억 달러로 지금 사상 두 번째 수치입니다. 그럴 때 9월만큼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워낙 강세 재료에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최근 한 월 평균 40억 불 정도 이렇게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한 40억 불 정도 나온다고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9월까지 해서 총 경상 흑자가 284억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 당초 전망했던 계속 상향 수정했던 목표치가 340억 달러인데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평균 20억 달러만 흑자를 달성을 해도 340억 달러 달성이 무난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340억 달러 전망도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 경상수지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상품 수지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끄는 그런 구조였다면 2012년에는 모든 경상수지 내역이 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에 본원 소득 수지까지 모두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는 경상 흑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고 또한 올해 신흥국마저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도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GDP의 3%를 훨씬 초과하는 경상 흑자를 거뒀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통화를 비교하면서 비교 우위를 가질 때 아무래도 이제 원화를 가장 좀 높은 순위에 매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9월 경상수지 흑자보다는 좀 낮은 규모겠지만 여전히 경상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워낙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이 미국의 재정 절벽에 대한 논의입니다. 지금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12월 정도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달러화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9월 달에 양적 완화 실시한 이후로 오히려 달러가 반등을 했습니다. 예. 일단 미국 지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고요. 또 유로존에 대한 잡음도 있었던 그런 이유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재정 절벽 이슈가 좀 긍정적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은 위험자산 선호를 통해서 달러화가 하락하는 쪽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또 한편으로는 재정 절벽이 좀 잘 해결되면 미국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도 더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올해 지속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지지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선진국 중에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 쪽에서는 또 달러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정 절벽 이슈에 따라서 등락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달러 지수 기준으로 지금 79.5에서 81.5 사이의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좀 어떤 방향으로든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달러화가 최근 상승했던 폭을 조금 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달러화가 지지를 받는 분위기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외환 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워낙 강세도 물론 그 요인이 되겠지만 엔화 약세가 함께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 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화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양상이에요. 네. 언제까지 엔화 약세가 이어질까요? 네, 최근에 상당히 가파릅니다. 예. 근데 사실 연초에 3월 달에 나타났던 엔화 약세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그 강도는 높지는 예. 않은데요. 이제 워낙 지금 엔화 약세가 단기간에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베 총재가 다음 달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가 되고 있는데 양적 완화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엔화 약세를 좀 촉발시키고 있고 더 다른 때보다도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지난주에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인 환율도 지금 83엔 부분에서는 좀 막히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유럽에 대한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등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아마 처음일 건데요. 120주 이평선을 처음으로 이제 상향 돌파해서 네. 올라선 상황입니다. 레벨 자체는 지난 3월보다 낮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엔화의 강세가 일단락 되었다는 신호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120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다음 타겟은 200주 이평선이 위치한 85엔 부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중기적으로는 일단 80엔 돌파 이후에 85엔 선을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거침없이 엔화 약세가 그렇죠. 이어져오면서 예. 지금 단기 데일리상으로는 과매수권에 달러인 환율이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 81엔 선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엔화와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네. 엔화에 관련된 트레이딩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 한쪽 방향으로 잡혔다고 하더라도 예. 그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스윙이 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는 어떤 굉장히 발빠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화 환율의 동향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또 11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12월에는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양적 완화 이후에 달러 약세가 오히려 좀 마무리가 됐고 예. 또 이제 그리스 지원 협상 타결이 되면서 뭐 큰 좀 리스크는 줄어든 게 아니냐. 이제 가장 남은 거는 이제 미국의 재정적 협상의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든 타결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좀 낙관론이 그렇죠. 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협상 과정에서 노이즈가 분명히 시장의 변동성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1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 일본의 총선 결과 이 부분도 원화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이
환율 하락에 여전히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라면은 정부가 최근 오늘 이제 발표를 하면서 1,080원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다고는 하지만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1,080원 하향 돌파에 대한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12월 달에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외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